농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농장에 대한 꿈을 많이 가지는데 자기 농장의 꿈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실현할 수 없는 그 꿈을 상실하고 사는 거는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자기 농장에 대한 꿈을 우리 법인에 출자하고 참여하면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공동의 주인으로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저는 서해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서울대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원래 대동물 임상을 할 생각이었는데 막상 졸업할 때가 되고 보니까 임상을 하려면 기존의 선배들이 그 영역을 구축해 놓은 데를 거길 파고들어서 그걸 경쟁해서 내 영역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땅 따먹기 하러 가는 게 싫다. 그래서 다른 거라면 뭐가 있을까 하고 찾던 중에 선진의 SPF 사업 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면 괜찮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SPF의 매력을 느껴서 선진에 입사했지만 막상 입사해서 양돈을 접하고 보니까 양돈이라고 하는 게, 또 돼지라고 하는 게 대단히 매력이 있고 사업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 살아서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을 좀 건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평소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양돈 사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됐어요. 이제 수의사로서 농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게 흔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자주 듣는 얘기가 수의사가 농장을 하면 다 망한다. 근데 수의사로서 농장을 망하지 않게 운영한 드문 케이스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 내가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수의사는 질병이나 그 부분적인 거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경영은 잘 못하는 거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내가 수의사이면서도 내가 농장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시설이나 사양이나 그다음에 경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했던 거죠. 내가 개인 농장으로 6년을 운영을 하고 7년 차에 우리 농장을 법인화해요. 영농조합 법인으로 만들면서 같이 일할 직원들을 조합원을 참여시키고 투자자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한 5년 정도를 운영하고 보니까 좀 사업 확대를 하고 투자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그 균등배당이라고 하는 걸 배당할 때 균등배당을 30%를 해놨더니 우리 직원들은 좋은데 외부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야, 나는 100% 투자해놓고 나는 70%만 배당권을 가져야 되냐, 이건 안 좋지 않냐.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를 좀 개편하기 위해서 우리 구성원들하고 균등배당을 10%로 줄이자. 그래야 외부 투자를 좀 유치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참여했던 투자자이자 직원들이 상당수가 빠져나가고 업무 공백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그 화재 났을 때 야,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그런 위기감을 느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보험으로 전액 보상은 안 되지만 그걸로 최소한 시설은 다시 복구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때가 나는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저러한 위기들이 있게 마련이죠, 살다 보면. 어쨌든 내가 그거를 또 해야만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굳게 맘먹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했죠. 일하는 사람이 조합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대표지만 주주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대표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시스템일 텐데 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건가요? 내가 다비 근무할 때 다비 윤 회장님이 나중에 이제 도드람 조합장이 된 이영규님한테 장기 근속한다고 주식을 나눠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농장을 하게 된다면 종업원 주주제를 해서 직원들이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배당도 받아가게 한다면 주인의식을 좀 더 가지고 같이 노력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내가 법인 초창기에는
그런 갈등을 많이 했어요. 2002년도 우리가 그때 내가 이제 법인 수술이라고 하는데 법인 수술했을 때도 겪은 일이지만 직원들이 그 사장의 권위에 도전하고 사장의 대표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런 때 많이 갈등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법인 만들었나 생각. 근데 그걸 인내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가운데 이제 차츰 균형도 잡히고 이제 나도 이제 그런 포용력도 생기고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근데 그때 이제 화를 내고 쪼개려고 했다면 지금으로 오지 못했겠죠. 내가 평소에 얘기하기를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혼자 하면 된다. 그렇지만 혼자 할 수 없는 일은 힘을 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잘 극복하고 인내하고 하면서 지금 올 수 있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오라고 한 거 아니야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첫째는 이제 조경을 공부하고 나중에 농장에 오게 됐는데 우리 둘째가 먼저 들어왔죠. 아빠 나 축산하면 안 될까? 여성인데 괜찮아 해도 돼. 그래서 얘 이제 농수산대학 졸업하고 축산으로 오게 됐고 우리가 정육점 할 때도 누군가 우리 주주 중에 한 사람이든지 검증된 누구 영육 업무를 나도 모르고 근데 신규 채용한 사람만으로 맡기는 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 주주들이나 우리 검증된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이 가서 그 일을 맡았으면 좋겠는데 네가 해보면 어떠니? 아빠 내가 할게. 그래서 갔어요. 그러더니 셋째도 아빠 나 축산하면 안 돼? 해도 돼. 그랬더니 그냥 한국농수산대학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 거쳐서 축산하게 됐고 우리 첫째는 그 LH 부설 연구소에 근무하다가 한 3년 근무했나? 어느 날 아빠 나 너무 힘든데 좀 집에 와서 좀 쉬면 안 될까? 그러더니 안 가요. 너 왜 안 가니? 그랬더니 아빠 내가 경영 배워서 내가 경영하면 안 될까? 그래? 그럼 안 가도 돼? 그럼 출근해. 이렇게 된 거예요. 멋있다. 좀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돼지는 꼭 사람이 먹는 물을 먹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돼지가 꼭 사람 먹는 물 먹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나는 사람 먹는 물을 먹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돼지는 좀 불결하고 이런 거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키운 돼지를 사람이 먹는다. 그래서 돼지도 깨끗한 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살아있는 동안 덜 괴롭게 안락하게 살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자. 그것이 또한 우리 축산인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목표일 텐데 우리 업계 쪽으로는 사실 내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우리가 지금 1100만 두 정도를 사육하면서 실제로 작업률이 한 3분의 2밖에 안 되거든요. 나는 새만금지구 같은 데를 지금 그 땅을 활용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양돈 수출단지를 만들든지 해서 최소한 우리나라 총 사육두수 한 1500만 두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삼겹살이나 이런 부분을 수입하니까 그런 부분은 수입해 먹고 또 우리가 잘 안 먹는 등심, 안심, 후지 이런 데는 수출하고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에 나는 수출하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양돈업계로 봐서 그런 산업구조 개편을 좀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워낙 민원도 많고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축산이나 농업을 자꾸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식량 자급률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근데 그런 거를 좀
국민들이 좀 자각하고 각성해서 전환하는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일을 내 생각에는 그래도 한 70까지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뒤에는 내 인생 정리하면서 자서전도 좀 쓰고 어차피 뭐 은퇴 따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와서 뭐 농장 경비를 하든지 마당을 쓸든지 또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요. 와서 마당을 쓸고 계시면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너무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기 실제로 내가 이제 나무 전지라든지 뭐 이런 일들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또 그 일 그런 거 하라고 하면 사장이 지시하니까 돼지 키우는 일 젖혀놓고 그 일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아마 내가 나무 전지하고 해도 우리 직원들 좀 도와드릴까요 하다가 아니야 괜찮아 이건 내가 하면 돼 라고 하면 그렇게 부담 느끼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70까지 일하시고 마당을 쓰시겠다는 건 아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좀 놀기도 해야 될 테고 그동안에 많이 못 놀았으니까 그래서 뭐 저 회고록이나 이런 것도 좀 쓰면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겠나. 한돈 산업 분들한테 전반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시죠. 내가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휴게소를 들른 적이 있는데 양돈장에서 나는 냄새가 근처에서 사람들이 찌푸리더라고요. 뭐 저도 역시 100%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하는데 우리 한돈인들이 야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당신들이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 이건 아니다. 우리가 좀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주변 이웃들한테 불편을 덜 끼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쪽에 그 한돈협회나 이런 데다가 그 농장이 게을러서 그렇다면 그 지역의 한돈인들이 하다못해 한돈협회에서 미생물이라도 좀 사서 좀 지원해주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게 그런 축산인으로 인식되지 않게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냥 주변 사람들한테 이해하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주변에 불편을 덜 끼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미지 개선하는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